선거가 끝났죠. 뭐 예측 요즘 여론조사가 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은 생각을 해볼 것이 인간은 희한하게 남을 추종하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추종하려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물에서도 이런 게 보이는데 이렇게 기러기들도 보면은 맨 앞에 나는 선두를 따라가서 이렇게 V자 모양을 편대를 이루고 가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누떼가 100만 마리가 이동해도 선두가 있죠. 뭐 그런 본능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스스로 능력 있게 해서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뭐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난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고 추대하려고 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뭐 월등하게 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 맹목적으로 추동하고 또 그들한테 또 착취당하고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인간을 이렇게 지배하고 군림할 수 있는 것들에 그거는 일단은 뭐 거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세고 뭐 하면은 그 시족이나 부족에서 오야분이 되는 거고, 수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크게 먹으려고 약탈을 하다가 그 뭐 나라를 세웠겠죠. 뭐 그러니 고대 국가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웠던 알력 있는 인간들이 그 다음에 그 왕이 있어 왕의 또 아들이 하고 뭐 이렇게 또 대물림하는 그런 식으로 됐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조선시대까지도 뭐 조선시대 뭐 말은 공자 이후에 그러니까 공자가 순추전국 시대에 BC 한 400년, 500년 그때 이제 뭐 중국도 보면 역사가 구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국가를 이루어 사는 역사는 주나라 때 BC 한 700년, 800년, 1000년을 소급하진 않아요. 구약 시대 나오는 그 다윗의 그거는 이제 BC 한 그것도 한 1000년, 1200년 전이죠. 그에 비하면은 법전을 갖고 국가를 통치했던 그 인류의 역사에 아주 오래된 거는 이집트와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그 두 곳이 맞습니다. 기록도 남아 있고요. 뭐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데 뭐 우리 BC 10 BC 만 이거 보면 나오잖아. 이상한 거대 그런 키 큰 사람이 왕이었고 막 친절한 써봤다가 하여튼 뭐 이집트도 보면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은 뭐 오래 몇만 년 됐다고 안에 그러지는 않고요. 이집트도 구체적으로 소급할 수 있는 역사가 BC 한 3000년을 소급합니다. 거기서 나온 거고 이제 왕을 태양신이잖아. 라 신을 대항하는 신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같은 인간이죠. 그렇죠? 같은 인간이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양반한테 이 그 인간은 자기 인생 뭐 가까운 자기 뭐 가족들 돌보는 거 이상의 권력을 쥐어주면 안 돼요. 권위를 쥐어주면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이라는 속성이 아무리 어진 사람이라도 어려워요. 그게 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이걸 공감할 수 있는 게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자치하고 간에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전국 투표를 한번 볼까요? 투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60%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과거부터 뭐 이스라엘 아니 그 그리스 시대부터 뭐 이제 다수결에 의한 이런 뭐를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 형태에서 권력 구조에 적용되는 것들은 이제 근세기죠. 근세기고 왕이 통치했던 나라를 의회 정치로 만들고 그 공화정이잖아요.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뭐래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국가를 이루는 시민들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들 다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리인을 선출하죠. 대리인을 선출해서 얘네들이 의회를 만들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구조. 이게 공화정입니다. 그 민주주의. 북한도 마찬가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민주주의란 말은 뭡니까? 구성인의 과반수에 기여하는 쪽으로 과반수를 득한 사람이, 지지를 얻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류 역사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갖는 구조가 아니었죠. 그 한 수천 년 동안은 힘센 자 소수 1%, 그 주위에 붙어 먹고 사는 귀족층이나 검문세가들 한 5%, 많아야 10%, 얘네들이 나라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도 그게 왕과 그 귀족들의 나라지, 그게 어디 백성들의 나라입니까? 말로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뭐 민심은 천심이다, 뭐 그렇게 말리죠. 그게 솔직히 계급 사회였는데요. 그렇죠? 공자가 하도 춘추전국 시대에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뭐 이런 거다 거기다 사상을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유교 사상인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지켜지, 오늘날의 민주국가들도 유교 사상의 그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오늘 선거가 치러졌죠. 60% 정도 투표해. 그럼 나머지 40% 투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면은 60%면 60%에서 60%에서 어떤 후보가, 그러니까 유권자가 총 100명이라고 쳤을 때 51명의 지지를 받아야지 그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과반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근데 50명 중에 60명이 투표를 했어요. 에? 그러면은 8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야지, 즉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지 이 양반은 시장이 되든 뭐가 되든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는 뭡니까? 변형된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식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투표하면 다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투표를 왜 합니까? 의사를 묻기 위해서, 그리고 과반수의 지지를 얻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반수를 지지를 누구도 못했어요. 서울시장, 경기 다 그래요. 전라도 김영령 후보가 제일 많이 얻었네요. 전남지사 82%. 이 양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투표율이 이 정도 되면 85% 이상 받아야지 전남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뭐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해서 그 승자가 된 양반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못 받으면 투표는 나가립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투표율이 막 뭐 보궐선거 같은 30%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우승했다고 내가 그 지역의 애들 대변합니까? 정당성도 없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된 민주적인 선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지켜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선거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기거나 강제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길 가다가 뭐 신호위반 잘못하고 이래도 벌금 내고 날라오는 세상에 왜 이걸 못 합니까?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그 호주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한 뭐 돈 10만 원 내는 벌금 하니까 투표율이 90%가 넘었어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100%는 안 바래도 90% 이상 투표율이 돼야 돼요. 단 그런 건 있죠. 투표 용지 중에 보면 이제 1, 2, 3 후보를 찍는다 그러면 마지막 4번에는 여기다 거부권을 주셔야죠.
그게 민주주의요. 내가 투표는 다 참여한다. 근데 새 후보를 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네 번째 그걸 주셔야죠. 그래서 네 번째가 과반수가 넘게 되면은 나머지 세 후보는 나가리죠. 그리고 1번 후보가 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그 득표를 못하면 선거 다시 해야 돼요.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거를 습관이 들여야지만 올바른 민주주의를 하게 되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권력을 내가 대행하는 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이러지 않죠, 대충. 우리 보면 조그만 뭐 개부터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어떤 협회장 뭐 다 이렇게 해요. 에? 뭐 회원수가 몇만 명인데 겨우 달랑 4,500명 나와서 투표해갖고 내가 당선됐다고 해서 나는 그 어느 그 협회 회장이네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가증스럽죠. 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 안 하죠. 에? 한국도 예전에 대통령 받아보면 체육관 선거 했잖아요. 전두환 때까지도. 그래놓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는 발전했겠죠. 이제 한국은 뭐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더 발전하겠죠. 근데 더 발전해야 돼요, 솔직히. 그럼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그간 4, 5천 년 동안 인간끼리 부딪히 삽니다. 그러면 각각 생각도 다르고 이기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이익이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살면 상관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정한 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룰을 관장할 수 있는 어떤 공공 이익을 위한 어떤 기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개인적 사심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유권자들한테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냥 무늬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지 민주주의는 아니죠. 뭐 사회가 더 발전하면 한국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헛짓을 못합니다. 헛짓을 감히 못해요. 자, 뭐 투표가 됐지만 좋게 생각합시다. 그냥 좀 덜 도둑놈 그리고 제대로 일할 사람들. 그렇지만 앞으로 아직도 한국이 민주주의 갈 길은 멀다. 그래서 미국이 보면 어떤 상당히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보다 낫죠, 선거제도. 좀 점점 발전하는 거죠. 왜 스위스나 이런 서구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경제 수준과 국민소득을 유지하는지는 보시면 아세요. 각각의 개인적 삶,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그 이익을 존중하고 그들에 의해서 공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그게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그 개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자가 직접 내가 참여를 못하더라도 나의 의지가 나의 이익이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강제로 동원해서 뭐 독재를 하고 뭐 노예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노예입니까? 아니잖아요. 각자 자연계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무조건 누구 하나 뽑아갖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선거 치러갖고 우하고 무조건 짝짝짝 하고 거수게 하면 돼.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 내가 주인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지역 나가서 국가 전 지구의 주인도 나예요. 그 나의 의사 전혀 반대되는 것들, 그러다 다른 것들이 행해지죠. 그럼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의사를 피력하는? 그럼 내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어떤 게 뭐 세상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반드시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던 어떤 정책과 결정이 인류사에 반드시 옳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수의 머리가 모이면 평균적인 보편적 진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대한 거죠. 근데 민주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되게 하자는 거죠. 제대로 되게 안 하면은 그건 그냥 민주주의를 껍질만 빌린 독재랑 다를 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이 많고, 결국은 누구한테 바라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믿지 마세요. 그냥 나도 나를 잘 못 믿는데 인간을 믿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그 세상의 그런 공약들을 믿습니까? 그냥 내 인생 잘 살피고 이런 이 각각 이기적인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잘 유지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서 그래 적어도 남한테 피해 덜 받고 살 것인가? 그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나의 목적에 부합하게 내가 잘 적응하고 잘 그들과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앞으로 점점 그럴 겁니다. 남이 내 이익을 보살펴 주지 않고 나 또한 남의 이익을 보살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공공적인 역할 속에서 서로 얽혀 있어요. 안 그러면 산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죠. 자연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거는 물리학적 법으로 보면은 엔트로피 법칙이랑 같아요. 확률적인 거예요. 어떤 거래는 확률이 얼마, 만족도 얼마, 이런 문제들이, 이건 수시로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돼. 확률적인 문제.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인간 사이에. 나조차도 제대로 일관성 있게 못 사는데, 인생을 늘 감정의 기복에 변하고 나의 이익과 이기심이 바뀌어서 또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확률적인 민주주의적인 또 확률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